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일부 언론과 민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순방 기간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본질은 비속어가 아닌 동맹을 폄훼한 것이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음성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본 결과 바이든이 아니었다라고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배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오늘 아침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상세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 시기가 늦게 해명이 나섰던 일들에 대해서 음성 확인 과정들을 거쳤던 내용들, 전문가로부터의 확인을 거쳤을 때 여기에 대해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증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본질에 관한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명확하게 국회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 대해서 폄훼성 발언으로 이 자막이 처리돼서 보도가 됐던 MBC의 초창기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녹취 논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놓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핵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바이든과 미국 의회의 발언으로 인해서 구태여 동맹국 간에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순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이든도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혹여 바이든이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했더라도 사과의 표명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이제 삼권 분립을 헌법 정신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를 그렇게 비속어를 써서 욕을 했다면 헌법적 가치에 훼손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요. 저는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음성 전문 분석가를 데려다가 분석하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발언하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 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증거를 찾으려면은 대통령님의 입님을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좀 MBC도 압수수색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최초에 발언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합니다. 네. 그럼 뭡니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의 입이 첫 출발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진상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코미디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날리면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발리면이라고. 그냥 대통령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북한의 수령입니까? 그런 거 대통령께 못 물어봅니까? 이게 저는 생각하면은 황당한 상황이다. 황당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딱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때 딱 내가 바이든이라 했다, 날리면이라 했다, 뭐 다른 말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당 논란이 있었던 목요일 저녁에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때에 관련된 내용들과 흐트러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이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날리면이든 날리문이든 어쨌거나 같은 맥락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앞서 이제 비속어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해명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내용들이 이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이재명 부대변인의 인터뷰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문제가 대통령이 하지 않은 얘기들이 끄집어 나왔던
외교적 훼손에 관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는 것 같았고요. 조금 전에 왜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난 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목요일에 정확하게 발표를 한 것이죠. 다만 음성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했던 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해명을 하더라도 여기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다른 얘기들로 치환이 되게 되면 훨씬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검증을 통해서 확실한 부분들을 갖춰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논란과 구설수가 일어났던 점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시금 있지도 않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끄집어서 이 내용들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도록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 여기는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럼에도 계속 사과는 해야 된다. 비속어 논란 자체에 대한 유감 표명 메시지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메시지는 없을 것인지 없다면 이유는 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전히 메인 홈페이지에 버젓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바이든이라는 용어를 꺼내어서 강도 높은 비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달리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강경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또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게 된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왜곡 보도되면서 이게 정치에 이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안에 대한 본질과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말씀 주시고 나왔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갖고 계신 부분들 아마 이 내용들도 순차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은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논란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본질과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바이든이라고 했다, 아니면 날리면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거짓말 논란이라는 게 저희 같은 사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MBC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국정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는 바이든이다, 날리면이라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동맹의 훼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해가지고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었던 하나의 자기 존립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키우고 억지로 국면 전환을 해가지고 야당을 엮어놓고 방송사를 엮어놓고 할 이유가 없는 일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지금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던 당사자인 박지분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우리 국회를 언급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럼 우리 국회를 언급했으면 국회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경향신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미국은 무섭고, 아니 미국은 겁이 나고 대한민국 국민은 겁주느냐? 이게 뭡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신하들이 임금님 보고 벌거벗지 않았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 밖에 나가도 된다고 막 떠받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언론사라든가 동네 아이들이 아이고 임금님 벌거벗었어요. 손가락질하니까 지금 수사하겠다고 지금 급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거 코미디입니다. 그냥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발언에서 앞서 나왔던 내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대통령과 그리고 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이 왜곡돼서 나가는 일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날 이 언론에 관련된 법령들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을 때 가짜 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주장들을 했던 게 민주당의 역할, 입장들 아니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과하게
해야 될 책무들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은 주장에 대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만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질 의무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만약에 자막이라든지 사전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목요일 오전에 이 내용들이 막 회자가 되고 MBC가 최초 보도하기 전에 기자들로부터 그 내용 영상을 보고 함께 바라보면서 앞에 국회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내용을 확정짓지 못해서 서로 다 의아해하고 그 내용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추정하기 바빴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던 바이든을 특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들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외교 전체적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일찍 박진 장관이 내가 옆에 있었는데 이 내용 속에서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 좀 바로잡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때문에 시급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아야 된 골든타임들을 대통령의 의견들을 알아야지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갔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앞당겨서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이 조금 더 일찍 진행됐다면 혼란들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하는 아쉬움은 일부 남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M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네.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MBC가 최초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왔던 영상이 풀기자단의 영상이 각 언론사로 송출이 되고 그 영상을 갖고 있는 언론사 입장에서 고민들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해야 될지,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보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명확치 않는 대통령의 발언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직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미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 바이든이란 자막 그리고 미국 의회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집어넣으면서 국민들께 보도를 해서 혼란들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일들이 진행됐는가를 문제 삼는 것이고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녹취, 사적 대화들을 있는 그대로 선거를 앞두고 송출하면서 각종 논란들을 자아낸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건의 이렇던 정치 편향성의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던 내용들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대신 압수수색 등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하지 않겠다라고도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맥락에서 지금 정언유착이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대선 때부터 MBC한테 섭섭했던 거 이제 이번에 한번 퍼부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MBC 사장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SBS하고 KBS도 비슷하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딱 이제 MBC만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해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물타기 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으면은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저기 참석했던 풀당 기자들이 왜곡하거나 짜집기 하지 않았다고 전사의 언론사 이 카메라 기자들이 똑같이 다 이야기를 공동 선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웬만하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여권 핵심부가 끌려가고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현직 MBC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그 물타기입니다. 이 언론사의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이 땡땡 저 땡땡 했더니 있지 않습니까? 쌍욕을 쓴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은혜 수석도 초반에 인정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국익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순방에게 얼마나 잘했길래 국익 이야기를 하십니까? 참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영상이 보도가 되기 이전에 돌고 있었고 이거를 MBC에서만 자막으로 바이든이나 확정해서 송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받은 글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여러 지라시 형태의 글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의도 정치권 또 언론사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받아보게 되죠. 그럼 그 내용들을 받아보고 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늘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은 글만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왜 민주당에 관련된 수많은 받은 글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공개하지는 않죠. 최종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상황들을 거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주장들을 가져가게 되기 마련인데요. 이게 이제 영상이 일부 노출이 돼 있고요. 영상과 별개로 또 받은 글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두 가지 내용들이 MBC 보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화된 것처럼 나가게 되는 겁니다. KBS나 SBS 등 다른 언론사도 뭐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통상적으로 특정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해명 절차를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 갖게 됩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그 시간대에 대통령의 설명,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시간들이 좀 걸렸던 때입니다. 순방 과정에서 해외에서 순차적인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홍보수석이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 여기에 대한 해명이 좀 늦게 되는 상황이니까 MBC 보도됐는데 특정한 해명이 없으니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순차적으로 보도됐던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이 지라시성 성격의 글들이 생성이 됐는가. 그리고 MBC는 왜 확인 절차 없이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보도되고 영상들이 공개됐는가에 대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 보도가 있기 전에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도 결국은 그 받은 영상과 내용 글에 대해서 의존한 채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는 날리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과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바이든에 대한 글과 함께 맞물려서 민주당의 행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똥 낀 사람이 성낸다고. 대통령이 그 발언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저는 이게 사실관계 규명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님의 임림을 압수수색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국면 전환을 해서 억지를 부리는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 30%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바이든으로 들은 파와 그다음에 날리면으로 억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7대3이에요, 지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0% 나오고 대통령 지금 국정 지지도가 30% 나오는 겁니다. 30%라는 하는 말로 마지못선이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저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들도 내년 총선이 한 1년 반 남았잖아요. 공천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 눈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에서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보수층들,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날리면 이런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동조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대통령이 그냥 초반에 사과하면 끝날 것을 지금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정책도 아니고 해프닝성 발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그 교수님 발언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얘기를 했던 상황들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바꾸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있지도 않는 사실관계를 틀어서 왜곡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려고 한다면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들을 들어보게 됐을 때는 확실하게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대통령실 김은혜 수석 등에 대한 해명을 보게 되면 다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겠습니까? 그 목요일 저녁에도 해명을 했을 때 바이든이 아닌 건 분명한데 앞에 있었던 발언 때문에 국회가 언급돼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국내에 있는 정치권과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상황으로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때 선뜻 흔쾌히 대답하기를 조금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 아침 이재명 부대변인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더라고요. 만약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할 생각이었다면 이거 다 그냥 이 사람들이었고 별 내용 아니었습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 의원들의 그 같은 주장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실 내에서 김은혜 수석
그리고 이재명 부대변인 등에 대한 발언들을 지켜봤을 때에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고 또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여지들을 일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내용들이 더 극한으로 정쟁화돼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국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좀 퇴로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막에도 본질은 비속어가 아닌 동맹표매했는데요. 비속어 안 썼으면 동맹표매 안 돼요. 이게 왜 앞뒤 순서조차도 억지로 이게 우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김병민 최고위원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정도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속어를 썼기 때문에 대통령 첫 번째 사과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든 그다음 미국 의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바이든이라고 하셨는지 날리면이라고 하셨는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는데 결국 이번에 바이든으로 발언을 했다면 미국 측과의 외교 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고 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조태용 주미대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했죠. 이게 목요일 오전에 국내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오후부터 외신에서 여러 해석들, 특히 이 영어로서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에 대한 단어들이 나열되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지도 않고 나와서도 안 되는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를 좀 했을 것이고,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이제 한 마이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해프닝의 상황, 그리고 전혀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언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 의회에 대해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 표현을 이 발언을 끄집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철회를 하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바이든 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우면서 사건에 대한 정리 국면들을 넘어가는 것이 온당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올립니다. 네. 지금 코미디처럼 들리겠지만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 가지고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를 욕한 거다라고 이렇게 미국 민주당에 공문이라도 보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사과하면 해프닝성으로 끝날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우기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니까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정치 평론한다고 하지 이게 무슨 평론입니까? 거의 비아냥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네, 이 맥락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행보를 좀 이어가는 것 그 같아요.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밝히시고 결자 해제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 순방과 관련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정부 상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또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이죠. 정말 운명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리 기일 그리고 동시에 추가 징계 여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보다는 좀 강경하게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지난날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특정 당원 또 당에 대해서 과격한 언사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제시해서 윤리위원회에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도 이준석 전 대표를 즉각 추가 징계하겠다라기보단 일단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절차를 게시했던 상황이었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사사건건 또 맞불 작전을 놓듯이 당과 당원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게 되면 추가적인 징계에 대한 스스로의 명분이 더 사라지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좀 그 가처분 신청했던 심리일자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기 네.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 집중하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가처분 결정의 핵심적인 쟁점은 지난날 이제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가
당원 당규를 개정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당원 당규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타당성, 적절성 여부를 이제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새로운 당원 당규에 맞춰서 출범한 비대위원이만큼 지금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각이 될 것이다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좀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 폭풍 전야일까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준석 대표 편을 든다거나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편을 들 필요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판결을 내린 판사가 같은 판사니까 판사의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은 이번에도 인용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네. 지난번에 인용이 됐기 때문에 또 인용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고단수로 접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흔히 하는 이제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 이야기하고 민생 이야기를 네. 합니다. 이준석 대표식 표현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결국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민생과 경제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라고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의 분석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국민의힘 정부를 둘러싼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 뭡니까? 본인도 여론을 굉장히 깊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극한적인 비난의 메시지를 내왔는데요.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 극단적인 비판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번 발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 순방을 나가기 전에는 고민정 최고위원 등 김건희 여사가 아예 나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방식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거치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조용히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했던 과정 속에서도 영국 측 입장에서 왕실과 국민을 대표한 감사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조문 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결례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해외 순방 가운데 좋은 성과들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좀 폄훼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 측면에서 그렇게 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비난의 표현들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이 여권에 몸을 담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합당한 문제 제기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같은 당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일사불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고언들 또 여론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깊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본인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보다 한 수 위에요. 예, 유승민 의원은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회생 불가능하다. 싸우는 것은 내 주먹만 아깝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수를 길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생하고 경제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서 정쟁에 끼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수를 길게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국민의힘에서 윤핵관들이 권력을 상실한 다음에 권력 재편기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또는 그것이 아니면은 범여권 내에서 분화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세력의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유가 생긴 겁니다. 교수님이 내다보신 다음 수에 대한 전망 같은 생각이신지요? 근데 너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 메시지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에 따라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예산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포퓰리즘성 성격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에 대한 주장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민주당에 대한 상당수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세에 거의 모든 역량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야당 대표 시절이었을 때는 말이 쉽죠. 그냥 던지고 나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만 본인이 이제 집권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집권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사라면 고물가 고환율에 따라서 경제 신호 어려움이 잡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이 주장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집권당의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인식들은 기본이고요. 그다음 그래서 어떤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께 보탬과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줄 것인가 핵심 아닙니까? 당을 대표했던 청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각종 대학가에 가보면 이 고물가 때문에 학교에 있는 학생 식당에 대한 가격들이 한 7천 원까지 올라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고물가에 따른 학생 식당의 가격들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 대안들 마련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고위 당정 회의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 방법론까지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로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집권당의 역할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집권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도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국정 발목이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국정을 안 하니까 발목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뭔가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적 논쟁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정부 때 이때쯤 되면 창조 경제 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논쟁이 붙었어요. 없어요. 국정을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발목을 잡을 수도 없고 뭐 포퓰리즘 정책이든 뭐든 제가 봤을 때는 야당 탓할 게 아니에요. 야당이 국회 의석이 많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집행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야당은 국회를 통해서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국민의힘은 일단 당장 내일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문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내일 당장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심리를 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아마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심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판단 기간들이 좀 어느 정도일지가 사실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네. 빠르게 정리돼서 금주 안에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 주까지 미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내일 심리를 하고 나면 뭐 아무리 길어도 열흘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비상 상황을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대위가 나머지 기간들을 거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만약 인용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불똥이 민주당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달 민주당도 전당대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이 당대표 최고위원회 과반이 거리가 되는 상태면은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난날 재판부의 판결을 보게 되면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최고위원회 사퇴로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게 재판의 쟁점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대표가 그냥 있더라도 최고위원이 과반 이상 거리가 되게 되면 당대표가 그 자리를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비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만 해당되는 과연 재판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발언해놓고 언론 탓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내 분란이 나왔는데 그걸 또 왜 민주당을 끌어넣습니까? 이게 뭐 남 탓하는 게 대통령부터 해서 여당 전체에 뭐 전유물이 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28일 뭐 같은 날에 또 당내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추가 징계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 해외 순방 가 있는 동안 본인이 징계할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다라는 게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당의 대표를 지내고 나서도 징계 이후에 여러 당을 향한 거친 목소리 내는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주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갖고 말고 했던 일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그동안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이들 음모론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현재 국민의힘의 윤리 사항은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새로운 내용들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